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은 계속 넘어가고 있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요. 하지만 멈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언어입니다. 아직도 철진한 말이 들리죠. 공산주의라는 단어 말입니다. 참 지겨운 레퍼토리거든요. 이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어요. 과거에는 실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올해로 소련 붕괴 35년입니다.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죠. 세계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합니다. 마치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70년 전 논리에 갇혀있죠.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해외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거든요. 그들은 이념을 안 따집니다. 체제의 효율성만 볼 뿐이죠. 우리가 아는 공산국가는 없어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독재국가뿐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정말 공산주의일까요? 간판만 붉은색일 뿐입니다. 내부는 철저한 자본주의죠. 상하이의 빌딩 숲을 보세요. 뉴욕보다 더 화려합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거든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곳입니다. 중국에도 주식시장이 있어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모습인가요? 전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학계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 자본주의라고 말이죠. 국가가 자본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는 작동해요. 빈부격차도 엄청납니다. 미국보다 더 심할 정도죠. 평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부의 축적만 남았어요. 그럼 공산당은 뭘까요? 그저 통치수단일 뿐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죠. 이념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베트남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죠. 거기가 공산국가 같나요? 비즈니스의 천국입니다. 베트남은 개혁을 택했습니다. 도이머이 정책이 시발점이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그 덕에 급성장 중입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청년들은 창업을 꿈꾸죠.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이념투쟁은 관심 없어요. 호찌민 증권거래소를 보세요. 매일 거래가 활발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넘쳐나죠.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공산당이 집권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치적 독점을 위해서죠. 다른 당을 허용 안 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간판만 사회주의인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간파했어요. 그래서 분류법이 다릅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죠. 이게 현대의 대결 구도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게 말해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그랬죠. 이념전쟁은 끝났습니다. 체제 경쟁만 남았을 뿐이죠. 유럽의 시각도 동일합니다. 독재국가를 경계하는 거죠. 공산주의라서가 아닙니다.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소련 깃발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독재는 여전하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강력한 독재자입니다. 국수주의자에 더 가깝죠. 과거의 영광만 쫓습니다. 세계는 실리를 추구합니다. 이념보다 국익이 우선이죠. 무역에는 국경이 없어요. 돈 되는 곳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한국만 독특합니다. 아직도 색깔론이 먹히죠. 선거철만 되면 등장합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멸공이라는 단어도 들립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죠. 누구를 멸하겠다는 건가요? 세상조차 불분명합니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까요? 베트남 투자를 멈출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멈추니까요.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시장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게 생존 방식이니까요. 정치권만 과거에 삽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겠죠. 공포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죠. 언제까지 속아야 할까요?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있어요. 바로 권위주의의 확산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독재자들은 교묘합니다. 효율성을 내세우거든요. 빠른 결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애버리죠. 그들은 감시 기술을 씁니다. 디지털로 통제하려 하죠. 중국의 CCTV를 보세요. 사생활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라서일까요? 아니요, 독재라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놓기 싫은 거죠. 체제 유지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요. 하지만 모순이 보입니다. 일부의 태도 때문이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독재를 옹호합니다. 그거 군사정권을 찬양하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내 편만 자유로운 겁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하죠.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죠. 독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독재자를 그리워해요. 강한 리더십이라 착각하죠.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억압일 뿐이죠. 이런 모순이 한국에 많아요. 이념의 유령 때문입니다.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죠. 실체 없는 적을 만듭니다. 공산당은 이제 껍데기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소수 엘리트의 카르텔이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숫자가 많죠. 하지만 권력은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들러리일 뿐이죠.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이걸 평등사회라 부르나요? 아무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중국 인민들도 다 알아요. 말을 못할 뿐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긴 왕조국가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신정국가에 가깝습니다. 3대 세습이 증거입니다. 마르크스도 놀랄 일이죠. 이념은 변질되었습니다.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이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비민주적인 모든 것이죠. 독재와 어감 말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세요. 신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가치동맹의 대결이죠.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칩니다.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해서죠. 이 연대가 중요합니다. 고립되면 위험하니까요.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요? 당연히 민주진영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도 그래야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낡은 색깔로는 버려야 합니다. 품격에 맞지 않거든요. 해외 토픽감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경제적 관점도 중요합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죠. 중국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할 말은 하되 이익은 챙겨야죠. 그게 똑똑한 외교입니다. 멸공 외친다고 해결 안 돼요.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세요. 대중 의존도가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큽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공급망도 얽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보세요. 중국산 없이 힘듭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죠. 이념 과잉은 독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다릅니다. 그때는 진영이 명확했죠. 지금은 모든 게 섞여 있어요. 피하 식별이 복잡합니다. 안보는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현대전은 하이브리드니까요. 심리전과 정보전이 중요해요. 가짜뉴스도 파헤칩니다. 내부 분열이 더 무섭죠. 색깔론이 바로 분열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니까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진짜 문제 해결을 방해하죠. 정치적 이득만 챙깁니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해요. 민주 대 반민주로 말이죠.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세계와 발을 맞춰야죠. 선진국 시민들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인권과 자유법치주의죠. 이걸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체제 경쟁은 끝났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나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나요? 과거의 망령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보낼 때입니다. 공산주의는 박물관에 갔어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죠. 유령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강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합시다. 그들에게 뭘 물려줄까요? 낡은 증오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합리적 사고인가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열린 사고가 필요해요. 세상을 넓게 봐야 합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안 돼요. 올해는 좀 달라집시다. 본질을 꿰뚫어 보자고요. 독재라는 진짜 적을 봅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유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공짜로 얻어지지 않죠. 깨어있는 시민이 지킵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요. 누군가 색깔론을 꺼낸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어떤 이득을 노리는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요,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이걸 깎아먹지 맙시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죽었습니다. 남은 건 독재자들 뿐이죠. 그들을 경계하면 됩니다. 이념의 잣대는 버리세요. 민주주의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직도 멸공이 답인가요? 아니면 시각이 바뀌었나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질을 보는 눈을 기릅시다. 현명한 시민이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